안녕하세요. 블루밍 에그의 서연인입니다. 드디어 오늘 제가 발성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발성장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우울증과 발성장애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지?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혹시 자신감은 목소리에서 나온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발성장애를 발견하고 치료하면서부터 우울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발성장애가 근긴장성 발성장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연축성 발성장애 등 다른 발성장애들도 있는데요. 이 질병을 갖고 있는 90% 정도가 정신질환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우울증은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질병으로 분류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끼진 못하지만 뇌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거든요. 뇌도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울증 환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호흡을 깊이 쉬지 않는다고 해요. 평상시에 사람들보다 호흡이 얕아지니 당연히 호흡이 뜨게 되고 그 호흡이 뜬 상태에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말을 하다 보니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다른 곳들이 일하기 시작해요. 저도 제가 말하는 소리가 바뀐 것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진짜 내 말소리에 변화가 있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 영상부터 지금 영상까지 목소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블루밍 에그의 서연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밍 에그의 서연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밍 에그의 서연인입니다. 네, 여러분 구별이 되시나요? 처음에는 뭔가 안녕하세요. 블루밍 에그의 서연인입니다. 이렇게 목소리에 좀 힘이 없지 않나요? 근긴장성 발성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대를 비교적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발성장애가 있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경우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 영상은 발성장애가 생기기 전이고요. 이후 영상은 발성장애가 생긴 후에 노래를 한 영상이에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건 뭐 너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근긴장성 발성장애를 발견하기 힘든 이유가 일단 소리가 나긴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내가 부르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노래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분들 중에 혹시 작은 소리가 내기 어렵거나 가성이 잘 안 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근긴장성 발성장애가 생기면 가성이 안 나요. 가성이나 내가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목이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지 않게 돼요. 성대가 붙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내기 위하여 성대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노래를 멈추셔야 합니다. 더 부르시면 안 돼요. 근긴장성 발성장애는 부르면 부를수록 더 악화되거든요. 소리를 내려고 할 때마다 주변 근육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전에 소리가 잘 났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는다거나 예전에 노래할 땐 이러지 않았었는데 라는 느낌이 있다거나 가장 중요한 가성이 나지 않는다거나
노래를 부를 때 볼륨을 조절할 수 없다면 근긴장성 발성 장애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그냥 성대만 보는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발성 치료를 같이 하는 이비인후과를 꼭 찾아가셔야 합니다. 훈련은 목 열기와 성대 붙이는 훈련을 하는데요. 반드시 목을 여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목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대를 붙여버리면 다른 근육들이 방해를 한다고 했죠. 가장 크게 방해를 하는 근육이 가성대예요. 목에 힘이 빠지고 후두가 내려가고 가성대에 개입 없이 성대가 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목 여는 훈련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훈련은 근긴장성 발성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노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에게든 무조건 도움되는 훈련입니다. 백프레셔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반드시 코로만 쉬어야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쉬는 게 아니라 콧물을 빨아들이듯 이렇게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들이마신 후에 참고 압을 만들어요. 압이 생성된 후에 볼을 빵빵하게 만들어서 숨을 있는 힘껏 뱉으면 되는데요. 이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추하죠? 이거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투척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이걸 어느 정도 하셨다면 1초, 2초 들이마신 후에 참고 하시면 돼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 처음 하시면 진짜 힘드실 거예요. 저도 지금 막 땀나요. 이제 두 번째 훈련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백프레쉬랑 같이 하는 건데요. 그 상태에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음씩 한 음씩 올려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해주셔도 목 여는데 엄청난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근긴장성 발성 장애를 가지셨는데 노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하는 습관도 안 좋고 노래하는 습관도 안 좋았던 게 몇 년이 쌓여왔는데 절대 하루아침에 목이 열리지 않아요. 노래는 절대 지양하셔야 하고요. 이 목을 여는 훈련만 정말 오랜 시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아주 크게 드러나서 어떤 사람은 9개월 만에 다 낫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7, 8년 정도 계속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이름부터 근긴장성이잖아요. 이 목조임이 긴장을 하면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이 평상시에 숨을 얕게 쉬다 보니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목 여는 훈련 하시면서 숨만 깊이 쉬어도 우울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긴장성 발성 장애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렸는데요. 이 질명에 대한 설명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신 글처럼 집착적인 연습, 자기 목소리 혐오, 여기에서부터 질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연습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잘하고 싶고 연습을 애써 했던 사람들한테 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슬픈 일 아닌가요?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한 아이가 조수미 씨를 보고 너무 멋있어. 나도 조수미 같은 성악가가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갔지만 결국에 그 아이는 조수미가 될 수 없어요. 그 아이는 나는 조수미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나는 그만큼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거야 라고 자책을 하게 돼요.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사람을 보고 꿈을 꾸게 된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결코 나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열심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열심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4시간 연습했고 난 3시간 연습했으면 내가 연습을 더 부족하게 한 거야 라고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열심은 절대적이더라고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정말 애쓰고 힘써서 연습한 게 하루에 3시간이라면 4시간 연습한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나 진짜 열심히 했다 라고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보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와, 저 사람 정말 잘한다. 저 사람 나무 정말 아름답다. 저 사람이 피운 꽃
정말 만개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나무일까? 어떤 종일까? 나의 개화 시기는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스스로를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세요. 어떤 나무는 지금 화려하게 만개했겠지만 내 나무는 정말 깊게 뿌리 내리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종류가 다르고 개화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당신의 꽃도 반드시 활짝 피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나를 기대하며 살아가 봅시다. 이건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이 채널의 취지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꿈을 꾸고 계신 분들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꿈을 꼭 이루어 보아요. 그리고 현재 내 모습이 꿈꿨던 모습이 아니더라도 사람만 있으면 됐어요.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만 있어라. 그럼 뭐든 하나 된다. 이 말에 제가 정말 큰 위로를 받았었어요.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당신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현재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무기력하게만 계신 분들, 그분들도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다는 거 제가 정말 잘 알아요. 모두 살아내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보자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우울증과 발성장애의 연관성, 그리고 발성장애가 무엇인지,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절실히 필요한 한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